2017 헌가 1, 2017 헌가 3, 2018 헌가 394, 공직선거법 256조 제3항 제1호 암호 등에 관한 위헌 제청, 위헌 소원 사건입니다.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청구인. 이 사건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 진열, 게시 또는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합니다. 선거 비용 제한 보전 및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 진열, 게시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라는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 진열, 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 처벌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 처벌하는 것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주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1호에 그 밖의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 같은 항 2호에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들은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17) 헌가 4,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 사건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도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 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에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기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비용 제한 보전제도 및 표시물의 가액, 종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제한 수단을 통해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라는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 처벌하는 것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행위 방법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주문.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들은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17) 헌가 100, 2021 헌가 19, 2021 헌가 5, 2021 헌가 6, 2021 헌가 207, 2021 헌가 232, 2021 헌가 298, 청구인 외 14인, 제청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이 사건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을 설치 개시하거나 그 밖에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 이하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이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벽보를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 이하 인쇄물 배부 등 금지 조항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장소 등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 이하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이라 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2017 헌가 1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 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 처벌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음으로 인쇄물 배부 등 금지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인쇄물 배부 등 금지 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벽보나 인쇄물은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획 불균형의 문제가 크지 않으며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을 제한하거나 벽보와 인쇄물의 종류나 금액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벽보나 인쇄물에 담긴 정보가 반드시 일방적, 수동적으로 전달되거나 수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체의 특성만을 이유로 광범위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의 게시, 인쇄물의 배부 게시를 금지 처벌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과 인쇄물 배부 등 금지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 처벌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확성장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은 생활소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확성장치의 경쟁적인 사용에 따라 소음이 증폭되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에서 다소 전통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로서는 보다 접근이 용이한 다른 선거운동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확성장치 사용 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설치 개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에 표심을 착용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설치 개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심을 착용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개시, 인쇄물 배부 개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개시, 인쇄물 배부 개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들은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제1항 및 2022년 1월 18일 개정되기 전의 구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중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8) 헌법 164 청구인 외 1인. 이 사건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및 구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문영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2014년 2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구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가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조항들이 재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 과정,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죄행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 조항들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집회나 모임의 개최된 것과 차이 없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언론 기관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유권자에게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연설회, 대담 토론회 비롯하여 집회나 모임의 개최가 전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 조항들은 가장 정치적 의사표현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할 선거기간 중에 오히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이 특정한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언급마저도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집회나 모임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여 평소보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받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중대하므로 위 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선혜,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위 조항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에 한정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뿐 그러한 목적이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 조항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 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집회나 모임에 한정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종전 각종 선거에서 선거 기간 중 각종 집회가 빈번하게 열려 후보자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거나 집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동원되는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 선거 분위기의 과열, 혼탁을 조성하는 예가 빈번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6조 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집회나 모임을 이용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진실을 왜곡한 의혹 제기, 편파적 의견이나 부당한 표현,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집회나 모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 기간 중에도 국민들이 제기하는 건전한 비판과 여론 형성을 위 조항들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선거 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통한 선거 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표현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운동 등에서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과열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과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위 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중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18) 헌바 357, 2021 헌가 7, 청구인 외 21인, 제청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 사건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에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 이하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이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 이하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이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문서, 도화를 첩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 이하 문서, 도화 게시 등 금지 조항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장소 등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 이하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이라 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문영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의, 이종석, 이영진의 집회 개최 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 도화, 첩부 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 도화, 첩부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들은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및 2022년 1월 18일 개정되기 전의 구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중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개최 금지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2018 헌바 164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 기간 중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가행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2017 헌가 1 등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함으로써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문서, 도화 게시 등 금지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2017 헌바 100 등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문서, 도화 게시 등 금지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 문서, 도화의 첩부, 게시를 금지함으로써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확성 장치 사용 금지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2017 헌바 100 등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확성 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과 문서, 도화 게시 등 금지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확성 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과 문서, 도화 게시 등 금지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서 기회 균등이나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 처벌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의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재판관 이선의, 이종석, 이영진의 집회 개최 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2018 헌바 164 사건의 반대 의견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회 개최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 헌마 242 청구인 주식회사 피청구인 종로세무서장. 이 사건은 구 조세관면 규제법 부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형 결정에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의 과세처분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대법원 2013년 3월 28일 선고 2012 제두 299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인 구조세관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원 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청구인이 위헌 결정과 관련된 소송 사건의 당사자로서 위헌 결정 선고 전에 확정된 패소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결정은 위헌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을 기각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헌법은 제107조 및 제111조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 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7월 26일 2009 헌바 3호 등 결정에서 1993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조세관면규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 전에 구조세관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원 결정, 이에 이 사건 한정위원 결정이라 합니다. 한정위원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구조세관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의 문헌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규범 영역 중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조세관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킨 일부 위헌 결정입니다. 법률 조항의 문헌 자체에 변화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의 규범 영역 중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부분을 해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결과인 한정위헌 결정을 규범 통제가 아닌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원의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한 통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으로 구조세관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의 규범 영역 중 전부 개정된 조세관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 이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제기한 재심에 대하여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2014 헌마 760 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 이하 온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온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온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온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2009도 3842 판결, 이에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합니다. 2009도 3842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된다면 이 사건 과세 처분도 함께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이 사건 한정위원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제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심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온 행정처분인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한정위원 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한정위원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패소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한정위원 결정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 재심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법원 스스로 이를 위반하여 해당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가지는 효력인 기판력에 의한 법정 안정성을 더 이상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법원에 의하여 훼손된 헌법 위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과 함께 이 사건 과세 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3 헌마 496호 청구인 주식회사 피청구인 역삼세무서장, 이 사건은 앞서 선고한 2013 헌마 242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세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한정위원 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의 과세 처분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서울고등법원 2013년 6월 26일 선고, 2012 제누 110 판결 및 대법원 2013년 11월 15일자 2013두 14665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 31일 2009 헌바 123 등 결정에서 1993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 전에 구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원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선고한 2013 헌마 242 재판 취소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년 6월 26일 선고,
2012 제노 110 판결 및 이 사건 재심 상고 기각 판결인 대법원 2013년 11월 15일자 2013 두 14,665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이 아니라 재심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 5월 13일 선고 2018 누 37,574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인 재심 대상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온 행정처분인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이용 결정 전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인 재심 대상 판결 및 파기환송 판결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년 5월 13일 선고 2008 누 37,574 판결과 파기환송 판결인 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6 두 17,550 판결은 그 재판에 적용된 법률 조항인 구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하여 한정이용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2008 누 37,574 판결 및 대법원 2006 두 17,550 판결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앞서 2013 헌마 242 사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헌법위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 및 이 사건 재심 상고 기각 판결과 함께 이 사건 과세 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3 헌마 497 청구인 주식회사 피청구인 삼성세무사장 이 사건은 앞서 선고한 2013 헌마 496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과 한정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세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의 과세 처분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9일 선고 2012 제누 103 판결 및 대법원 2013년 9월 12일자 2013 두 10601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앞서 선고한 2013 헌마 496 재판 취소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9일 선고 2012 제누 103 판결 및 재심 상고 기각 판결인 대법원 2013년 9월 12일자 2013 두 1601 판결은 헌법재판소 2012년 5월 31일 2009 헌바 123 등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심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년 5월 22일 선고 2005 3183 판결은 헌법재판소 2009 헌바 123 등 한정위헌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과세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인 재심 대상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또한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앞서 2013 헌마 496 사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 및 이 사건 재심 상고 기각 판결과 함께 이 사건 과세 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6) 헌마 388, 2022 헌마 126, 2022 헌마 105, 110, 청구인 외 530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27인. 이 사건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와 수사기관 등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통신자료 취득 행위에 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의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한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군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별지 3, 별지 4 기재 청구인들의 각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청구인 유봉식, 박향미, 신성옥, 김재훈, 장민혜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일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보겠습니다.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임의 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라는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불명하고 영장주의 및 촉구절차 위반을 다투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직접성을 부정한 헌재 2012년 8월 23일 2010 헌마 439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합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 기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인들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시점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2016 헌마 388 사건의 청구인 유봉식, 박향미, 신성옥, 김재훈, 장민혜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 제공 내역 결과 통지서를 받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영장주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영장주의에 관해서 보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 구금, 구속, 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명확성 원칙에 관해서 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로 한정하고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 또한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한정하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방법이나 통신자료 제공 현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통신자료가 수사 등 정보 수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의 정보 취한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하며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지자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 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관 이삭태, 이영진,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하되 다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정보 주체인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의 통신자료를 취득한 순간 곧바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에 대하여 대물적으로 행하는 수사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들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유연성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하는 이상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통신 자료의 취득을 허용하여 정보 주체로서의 자기정보,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수사기관 등이 취득하는 통신 자료는 민감한 정보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정보들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만능키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른 민감한 정보로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수사나 정보 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용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도의 통신 자료만을 제공받아도 충분합니다. 더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취득한 통신 자료의 보관 기간이나 폐기 절차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수집된 정보의 보관과 처리를 수사기관 등에 일임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의해 남용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적법 절차 원칙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2018) 헌바 504호 청구인 외 872인. 이 사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중 대불 비용 부담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조항, 이하 이 사건 부과 조항이라 합니다.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이하 이 사건 위임 조항이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지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불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하 이 사건 징수 조항이라 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의 이 사건 위임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후단 중 그 금액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중 납부 방법 및 관리 등 부분 제47조 제4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부과 조항이 과잉금제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대불금의 지급으로 인해 분쟁에 신속한 종결이라는 효용을 얻게 되므로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위임 조항이 법률위법 원칙 또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 위임 조항이 법률위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 사건 위임 조항 중 납부 방법 및 관리 등 부분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2014년 4월 24일 2013 헌가사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위임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선례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추가로 징수할 대불비용 부담금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대불비용 부담금을 정기적, 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대불비용으로 적립된 금액은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그 후에 추가적인 부담은 대불이 필요한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증가하는 정도와 결손이 발생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가 점차 증가하였고 대불금 구상 실적은 극히 저조하여 적립된 재원은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례 예측과는 달리 대불 비용 부담금의 추가 징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임 조항은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하여 그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 조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부담금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대불 비용 부담금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자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이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대불 비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근거가 없어지는 등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3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징수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 징수 조항은 일종의 공제 방식을 통해 대불 비용 부담금의 납입을 확실하게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지원이 바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불 비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합니다. 대불 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거나 거부된다면 대불 제도의 재원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대불 비용 부담금 납입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징수 조항은 단지 그 징수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부담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의 이 사건 위임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위임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의료사고는 환자 개인의 특성이나 해당 의료행위 등을 한 보건의료인의 규칙 정도 등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나 의료사고의 유형 내지 발생 빈도, 이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은 당대 의료기술의 수준이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대불 비용을 부과 징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위임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유형이나 발생 빈도, 이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은 의료기술의 발전 정도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대불 청구 현황과 기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상환 정도 역시 가변적이어서 대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불 재원의 충당 자체가 변동성을 지니는 이상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그 범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대불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부담액의 상한을 확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는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 및 대불 청구권자, 대불 청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불 비용의 부담자로 규정하며 구상 및 결손 처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불 비용 부담금의 부과와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위 규정들로부터 대불 비용 부담금의 추가적인 부과 징수는 대불 비용의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 범위는 대불이 필요한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증가하는 정도와 결손이 발생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각 보건의료기관별 의료사고의 발생 빈도 내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별로 대불비용 부담 금액이 차등 산정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례 입장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이 사건 위임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020 헌바 205호 청구인. 이 사건은 재판상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대금 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한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라는 문헌은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의미를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법관에게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량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다툼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 정한 대금 분할이 보충적, 예외적이고 이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